반갑습니다. 도강수쌤입니다. 미적분 개념정리 9차 시 여러가지 미분법을 컴팩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완벽한 증명을 해내려고 노력했고, 저는 모든 미분법을 점에서 미분 가능성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분법, 몫의 미분법입니다. 수투 미분에서 이미 스칼라곱, 덧셈, 뺄셈, 곱셈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오늘 나눗셈,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가정은 함수 f하고 g가 x = a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g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g분의 f라는 분수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라임을 치게 되면 한 점에 대해서 분모 제곱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대로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공식입니다. 이미 잘들 아시죠? 자, 한번 증명을 일단 해보세요. 멈춰두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를 쓴 건데, 정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gx분의 fx 빼기 ga분의 fa죠. 일단 ga가 0이 아니면 g가 연속이기 때문에 근방에서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분의 f라는 분수함수는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딱 시켜주시면 아시겠지만 gx ga분의 크로스 해서 뺄셈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gx, ga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위에 있는 분자 형태에서 본전을 칠 건데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는데 대충 마이너스 faga 플러스 faga 이렇게 빼고 더해서 본전을 만들어 주시면, 일단 기존의 형태에서 이 ga가 묶여 나가면서 오른쪽에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묶일 것이고, 자, 오른쪽 마이너스 fa로 묶어버리면 x-a분의 gx-ga 이렇게 묶이겠죠. 자, 이제 각수 조건은 다 확인할 텐데, 일단 ga분의 1 있고 gx가 가정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a에서 연속이고, 따라서 수렴을 합니다. 따라서 gx는 함수값인 ga로 수렴을 합니다. 리미트가. 자, 안쪽을 볼게요. x-a분의 fx 빼기 fa는 가정에서 미분 가능하고 따라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 극한값을 f'a라고 정의하잖아요. ga는 상수함수로서 수렴을 하고 자동 ga 그대로 수렴합니다. 마찬가지 fa 상수로서 수렴을 하고 fa 그대로 가죠. 자, 그 다음에 가정에서 gx 역시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 변화의 극한값은 g'a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스칼라 곱, 빼기 곱하기 이런 것들로 극한을 대수적 성질로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ga 제곱에 f'a, ga, fa, g'a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료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요, 일단 분모 그냥 제곱분에, 자, 항상 어머니가 먼저 자식한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죠. 그래서 항상 자식 먼저 밥 먹이고, 어머니 입장에서 밥 먹인다는 걸 미분을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그때 동안 기다린 후에 후를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기다리고 어머니는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순서가 기억 안 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자식을 먼저 생각하더라. 암기법이에요, 그냥. 자, 이제 두 번째 하기 전에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젠트 x 정의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 몫의 미분법으로 한번 미분해 보시고, n이 일반적인 음수까지 포함해서 xn제곱을 미분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몫의 미분법으로. 자,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은 일단은 그 교과서에서 우리 보면 속함수가 1대1 조건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한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연쇄법칙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f가 a에서 미분 가능, g가 fa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g circle f라는 이 합성함수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실제로 그럼 그 미분값 a에서 한 점에서 미분값을 취해보면 fa를 품은 채로 미분한 다음에 속미분 f'a가 곱해진다. 그대로 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들 아실 건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수능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이 녀석이 극한이 g.f의 프라임 a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잘 알다시피 dg, dy, dx 이렇게 바꾸듯이 체인 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잖아요. fx 빼기 fa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박스는 이미 가정에서 F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네모 박스가 G가 FA에서 미분 가능하고 수렴하기 때문에 G 프라임 FA로 수렴하고, 자, 오른쪽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가 미분 가능하고 수렴해서 이 값은 F 프라임 A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왼쪽에 있는 녀석 극한이 수렴을 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이건 사실 틀린 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fx 빼기 fa가 0이 아니어야만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0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a 근방에서 x하고 a가 다르지만 fx랑 fa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분 가능, 부드럽지만 상수함수 같은 경우, 뭐 어떤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있는 경우도 사실 합성함수 미분법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한 증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컨대 속함수 f가 한 번 더 정리하면 1대1 아닌 미분 가능인 경우를 포함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디어를 토대로 증명을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 fx가 우리 y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집중을 딱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증명 다시 해보겠습니다. g가 fa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g 프라임 fa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y가 fa로 갈 때 y-fa 평균 변화율 gy 빼기 gfa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g 프라임 fa로. 따라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수를 새롭게 재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hy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지금 y가 fa랑 다르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극한 한없이 가까이 가기 전에는 y하고 fa가 다를 때 이 녀석의 형태 평균 변화를 그대로 함수로 정해줄 겁니다. y에 대한. 그리고 y가 f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실제로 그 함수 값을 우리가 이 극한 값으로 그냥 설정을 해버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y가 fa가 될 때는 이 극한 값인 g 프라임 fa로 hy를 정의해주면 이 hy는 well defined, 잘 정의가 되는 함수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fa에서 h는 연속이 되는 것이죠. 연속되도록 제가 정의를 했으니까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해서 h가 실제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fa에서 연속이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고 이미. 또한 우리가 f가 a에서 가정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죠. 위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h가 f에서 연속이고 f가 a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수투의 합성 연속에 의하면 h.f는 a에서 컨티 연속이 되는 것이죠. 이거 증명해 드렸고 당연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g.f prime a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g 합성 fx 빼기 gfa죠. 자, 여기서 일단 fx랑 fa가 다를 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위에 있는 h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새롭게 만들 텐데, 이 스타를 h 정의라고 한번 해보고 y 자리에 fx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fx랑 fa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에 적용이 될 것이고, 이 분모에 있는 형태 그리고 분자에 있는 형태를 살펴보시면 이 분모에 있는 fx 빼기 fa를 넘겨버릴 수가 있죠. 스타처럼. 그래서 넘겨버려서 gfx 빼기 gfa라는 이 박스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스타로 넘겨가지고 hfx 곱하기 가로 열고 fx 빼기 fa로 넘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fx랑 fa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왜냐하면 fx가 그렇게 되면 이제 fa가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은 지금 0이 돼버리고 밑에 있는 식은 역시나 fa하고 fx가 똑같기 때문에 또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은 0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0으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이것은 분명히 성립을 하는 상황이에요. 노란색 박스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끝났는데요. hfx가 지금 우리가 h.f가 a에서 컨티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이 박스는 리미트에 대해서 수렴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hf 함수값이죠. a로 수렴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우리 f가 가정에서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평균 변화율도 수렴을 하고 그 극한 값을 우리 f'A라고 하기 때문에 극한 대수적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곱셈으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가. 자, 그런 다음 이제 H의 정의로 한번 가봅시다. H 정의는 HFA라는 것은 실제로 Y가 FA일 때는 G'FA로 정의한다고 밑에 식에 나와 있죠. 즉, 이 H 정의에 의해서 G'FA가 되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끝나버렸죠.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G.F는 실제로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증명은 완료가 됩니다. 괜찮죠? 자, 암기법. dgdx는 y를 어떤 교량으로 보고 서로 약분되는 형태로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증분 y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매개변수랑 역함수 미분법은 이 노트가 없이는 증명이 사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증명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 연속 역정리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미적분 23강 8분부터 제가 강의를 해놨고 증명을 링크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만 해드리면 F가 순증과 연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따졌을 때 이렇게 돼 있고 y는 x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역함수가 있을 건데 얘가 감소할 건지 증가할 건지는 좀 애매하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가 않고 f 인버스는 반드시 존재하면서 이 순증가하고 연속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속 역정리라는 것은 f가 순증과 연속이면 f 인버스가 반드시 순증과 연속으로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걸 사용해서 지금부터 세 번째 매개변수 미분법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내를 한번 드리면 x가 ft고 y가 gt 예를 들면 원 단위원상에서 점이 쫙 이동한다 생각해보면 ft를 코사인 t, yt를 뭐 사인 t 이런 식으로 두면 매개변수 미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t가 미분 가능한데 f't가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f'이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GT는 이제 그냥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주고, 자, 타임 제로일 때, 자, T가 T0에서, 그러면 이제 F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T 타임에 T0를 집어넣으면 X0라고 합시다. 됐죠? 그게 좀 자연스럽고, FT0가 X0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Y는 x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 변수에 대해서 그 y는 fx 꼴로 뭐 어떤 hx 꼴로 바꿀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y는 x0에서 일단 미분 가능하다 할 수 있고 실제로 dy dx에 x자리 x0 집어넣는 행위는 실제로 dy dt 즉 g 프라임 t0와 그다음 f 프라임 t0를 나눈 것 이것과 똑같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점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자,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에 의해서 f'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f는 당연히 수2에 의하면 순증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노트를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방금 위에서 노트 연속 역정리에 의하면 순증가 연속인 f 인버스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면 따라서 지금 ft가 x이기 때문에 f 인버스를 표현하게 되면 양변에 f 인버스를 걸어버리죠. 이렇게 위에 걸어버리면 t 이꼴 f 인버스 x죠. 그쵸? 그래서 f 인버스 f는 t가 될 테니까 그래서 t 이꼴 f 인버스 x 이걸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 이꼴 gt라는 것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t 자리에 f 인버스 x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속인 f 인버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속이란 말을 우리가 다시 돌렸으면 x가 x0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f 인버스 x는 f 인버스 x0로 가까워진다. 이게 연속정이죠. 그런데 f 인버스 x는 우리가 t라고 했고 방금 f 인버스 x0는 방금 저기 왼쪽에다가 똑같이 인버스 걸어보시면 그렇죠. t0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그 x0랑 x가 다르면 t랑 t0가 다르다. 이건 순증가 때문인데 예컨대 x가 x0보다 크다면 이 지금 부등식이 역시나 인버스가 그러니까 순증가이기 때문에 부등호 그대로 따라갈 텐데 결국 t랑 t0 순서가 크기가 이제 순서가 생겨버리니까 다르다도 같이 유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튼 이게 이제 순증가 때문인 거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끝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상각함수랑 지수함수에 대해서 치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치환을 조금만 쓸 건데 dy dx의 x, x0를 한번 정의대로 떠올려 봅시다. 자, 정의는 뭘까? 리미트 x, x0로 갈 때 평균 변화를 x 빼기 x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h만 써야 된다. 그게 더 유리하다 이러는데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y라는 것은 우리가 x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x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 x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미분계수 정의죠. 자, 이제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치환할 텐데 우리 t 꼴 f 인버스 x를 했으니까 얘를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g에 f 인버스 x가 지금 t라고 했으니까 요 동그라미 안에 t가 딱 들어가겠죠. 그 다음 g 가로에 지금 이 녀석이 f 인버스 x0가 t0온 거잖아요. 아까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t0가 됩니다. 치환 이렇게 두면 다음 분모 한번 볼게요. 양변에 f를 걸어버리면 ft가 x가 되니까 그죠? 결국은 x는 ft 이렇게 되겠다. 자, 또한 x0 이미 가정이 있었죠. 가정 한번 볼까요? ft0가 x0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x0는 ft0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자, 이제 극한 x가 x0로 가면 우리 연속이었기 때문에 결국 t가 t0로 갔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 자리에 t가 t0랑 다르면서 t는 하나씩 t0로 가기 때문에 연속 때문에 t가 t0로 간다로 치환됩니다.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정의로 돌아온 걸 느낍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t랑 t0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t 빼기 t0를 곱해주셔도 분명히 승립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밑에 거랑 위에 게 각각 가정으로부터 f가 t0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수렴하고 그래서 f 프라임 t0로 수렴합니다. 근데 얘가 양수라 했고 그래서 정의는 되고 역시나 분자도 가정 g 프라임 t0로 수렴을 합니다. 해서 각각 리미트가 수투의 극한 나눗셈 보존에 의해서 쪼개지고 f 프라임 t0 분의 g 프라임 t0로 증명이 완료돼 버렸죠.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인 기호로 표현하면 dx dt dy dt의 t 자리에 t0 집어넣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매결수 미분법을 우리가 암기법으로 좀 만들어 보면 요것만 잘 암기하셔도 되죠. 증명은 이제 완벽하게 해드렸고 dy dx는 양변의 분모 문제 똑같이 dt를 나누는 걸 딱 암기를 하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곧바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증명 좀 잘 만든 것 같고 한번 참고를 잘 해보세요. 자, 이제 역함수 미분법 역시나 역연속 정리 쓸 겁니다. 그래서 f가 순증과 연속이 가정입니다. 자, 역함수 미분법은 그 교과서에서 굉장히 강한 조건이에요. 사실은 이 조건이 맞고 이게 원래 역함수 미분법의 스테이트가 맞습니다. f가 순증과 연속이고 g를 f의 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가 a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리고 f'a가 물론 0이 아니라고 합시다. 분모에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정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역함수인 g가 미분 가능하고 어디서? fa에서 미분 가능하고 실제로 g 프라임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g 프라임 fa에서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fa에 대한 미분값의 역수다. f 프라임 a 분의 1로 떨어지더라. 점으로 지금 다 처리를 한 거고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f도 미분 가능이고 g도 미분 가능일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f에 대한 조건만으로 g가 fa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도 이거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와처럼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 y가 fa로 갈 때죠.
자, 이 극한 값이 존재를 하는 걸 보여야 돼요. 사실 y-fa분의 g의 y-fa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치환을 잘 줄 텐데 집중. 자, 여기서 x를 gy로 치환해 봅시다. 역함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은 지금 gy 대신에 일단 x로 바꿀 수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양면에 f를 취해버리면 알다시피 fg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 equal fx가 될 것이고, 그리고 y equal fx가 지금 y가 있으니까 이 녀석의 밑에 있는 녀석은 fx로 바뀔 겁니다. fa는 그대로 fa 주시고, 이제 노트 연속 역정리를 씁시다. 자, g 역시 지금 순증과 연속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f가 순증과 연속이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y가 fa로 가까이 가게 되면 연속이기 때문에 아까랑 비슷합니다. y가 fa로 가는데 g를 걸어도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나씩 하죠. 근데 gy는 우리가 x라고 했고, 또 gfa는 서로 함수 관계니까 a가 됩니다. 즉 x가 a로 가나씩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제 이 동그라미 gfa는 이제 이 동그라미 부분이 a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순증가 조건 때문에 y가 예를 들면 fa보다 크다라고 하면 증가기 때문에 gy랑 gfa를 비교하면 크기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결국은 x하고 a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x하고 a가 다르면서 알다시피 x가 한없이 a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죠. 우리가 x를 gy로 치환하면요. 맞습니까? 따라서 리미트 밑에 쪽에 x가 a로 한없이 간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환되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바로 범위수 치환 형태죠. 즉 1 나누기로 바꿔주면 x-a분의 fx 빼기 fa로 쓸 수가 있고, 당연히 x가 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가정에서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수렴하고, 그리고 1도 상수 수렴하기 때문에 각수 조건으로 리미트 쪼개주시면 f'a분의 1로 증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뭐 다르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암기법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푸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하는 게 당연히 연습할 때 좋지만, 암기법은 간편식으로 이렇게 외우십니다. 1 나누기 우리 범위수죠. dx, dy 이렇게. 그래서 x를 가지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인버스가 있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을 때는 합성 미분을 쓰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쌤과 따라해 봅시다. 합성 미분. 죄송합니다. 아까 2번에서 썼던 합성 미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그 역함수 정의죠. f 인버스 x는 당연히 상등함수 x입니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합성 미분 쓰면 됩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교과서에서 f 겉함수 미분 가능이고 역함수도 미분 가능, 아주 강한 조건이죠. 역함수까지 미분 가능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미분을 쓸 수가 있고, 양변 미분 취해주면 f를 품은 채로 f 인버스 품은 채로 미분하고 속미분으로 f 프라임 f 인버스 프라임 x, 이게 헷갈리거든요. 인버스랑 프라임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게 f 인버스 프라임 x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f 프라임 f 인버스 x분의 1. 그래서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f 인버스 프라임은 f 프라임 f 인버스 x분의 1이다. 그래서 그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확히 기억하시면 그 혼동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요 암기법 2 엄청 강추드립니다. 자, 이제 엄청 엄밀하게 하면서도 쉽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음함수 미분법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함수 미분법. 일단 방정식 fx, y, 즉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으로서 제로를 만족하는데, 얘를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하여 dy, dx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y가 gx 꼴인 것을 우리 양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숨어있다 해서 음함수거든요. 그래서 양함수로 변형하기 힘들 때 사용하기 좋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29번, 28번 이런 데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증명은 이건 생략을 할 거예요. 왜냐면 implicit theorem, 음함수 정리, 그 다음에 야코비 행렬, 그 다음에 전미분, 편미분, 뭐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까지 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한 것까지 하면 충분할 거고,
그래서 매개변수 x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어진 음함수가 fx, y 이꼴 0의 식을 만족시키고 well-defined 잘 정의됐다는 말은 x가 결정될 때마다 y가 하나씩만 결정됐다 함수라고 하는데 예컨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이런 것은 위에 상반구랑 하반구로 따로따로 나눠져서 y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걸 다가함수라 하는데 근데 이게 유일하게 하나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반드시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그 순서상으로 딱 유일하게 결정되도록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정의됐다는 것은 함수로서 y가 하나만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건 이제 라운드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편미분 의미인데 f를 그 x에 대한 y나 뭐 상수는 어떤 상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x dx 그다음 라운드 f 라운드 y에 dy dx x에 대해서 양변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식을 정리해주면 음함수의 도함수 dy dx는 이 dx dx는 1로 처리가 되고 나눠지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의 해석으로 사실은 출제는 요새 이런 미분 방정식 해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결국은 어떤 그 양함수 관점에서 바라보되 x와 y를 그 대응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합성 미분 관점인데 이건 교과서 설명이고 예시를 딱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아까 설명드렸던 상관 하반구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양변을 합성함수 미분법 연쇄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어떤 형식적인 수로서 이렇게 ddx에 ddx를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y제곱에 대해서 dx를 건다는 행위는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본다면 dy y제곱 그러니까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속미분으로서 합성 미분으로서 dy dx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dy dy가 우리 간편식으로 날아간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 걸로부터 2x 더하기 2y dy dx는 제로가 된다. 근데 이제 dy dx는 일반적으로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넘겨주시면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다. y는 0이 아닙니다. 물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음함수 미분법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속에서 완벽한 증명을 해내려고 노력을 한 거고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기존의 강의랑 좀 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논문이나 저널로 쓸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고 교과서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이 속함수가 1대1 조건이 없으면 불가능한 증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매개변수 역함수 미분법은 연속 역정리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분법을 초스피드로 컴팩트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계 도함수하고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초월함수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